자, 이면택 의협 회장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추가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였죠. 의협이 경고했고 예고했었던 총파업에 생각보다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참여 등으로 휴진을 신고한 신고율은 4%밖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것이 의협이 예고하고 있는, 의협이 보여주고 있는 강경 노선, 강경 투쟁 노선에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잠시 후에 여쭙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또 예고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이며 집단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실 암 3기, 4기, 그리고 뇌전증 같은 중대 질환, 그리고 어린 소아 환자들의 희귀병 진단을 받고 있는 환자들, 그 밖에도 많은 국민들이 병원을 가야 되고 대학병원의 진료를 한 달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과 이 환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한 채 계속해서 강경한 파업, 휴진, 투쟁만 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그러자 휴진에 참여한,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도 굉장히 적은데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각종 핑계를 대면서 병원 문을 닫은 것도 포착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당당하게 파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진료 중단 안내인데 우리 원장님 두 손이 심하게 떨려서 병원 문을 닫습니다. 예, 이렇게 병원 문 닫는다라는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병원은 병원의 대청소로 인해서 휴진을 한다라고 걸어뒀습니다. 물론 저게 진짜 내부 단수공사 때문인지 휴진 때문인지 에어컨 긴급 보수 때문인지 원장님 손이 갑자기 떨려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일반 병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했다. 신고율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조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이유들을 병원에 걸어뒀다. 정육준 변호사님. 네네. 그냥 당당하게 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파업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들에게 미안하며 병원 문 닫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걸고 파업에 동참하시지. 모르겠어요. 뭐 저게 진짜 갑자기 손이 떨리고 갑자기 에어컨이 보수되고 갑자기 누수가 나오고 갑자기 병원 대청소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모든 일에는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 숫자 많아지는 거 싫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 힘들죠. 옛날에는 변호사 좋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어나고 장차 동료이지만 경쟁자가 될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거 당사자들인 의사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그 휴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프로테스트하기 위해서 휴진이라도 한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양해해 주시라. 그러면 저렇게 뭐 에어컨 뭐 운운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의협 회장이 저렇게 그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본인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명분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 가운데 이런 인터뷰 내용도 나왔습니다.
밥그릇 지키기. 중소병원 의사 B 씨, 파업에 참여 안 한 의사인데 의사인 내가 봐도 밥그릇 문제처럼 보인다. 환자 A 씨, 아무리 좋은 명분 갖다 붙여도 밥그릇 싸움 아니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어요. 박수현 의원님 그냥 의원이 아니라 또 예. 국정을 같이 경험해 보셨던 수석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파업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의정 갈등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빨리 희망을 드리고 좀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떤 그 정부의 입장도 있고 의사협회의 입장도 있는데 의사협회가 마치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그 일반화의 문제, 이 문제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교 교수, 의사 교수들의 어떤 휴진, 동참을 보면서 이 문제가 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좀 심각한 다른 문제도 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뭐 이러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밥그릇 지키는 집단이라고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이 정말 의대 증원의 규모가 과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이 어떤 논리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정부의 태도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좀 정부도 왜 서울대 교수들까지 휴진에 나서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진정성과 절박성을 좀 더 들여다보고 대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 개업의들이 14%밖에 되지 않는 것은 원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3% 동참하기로 했는데 4년 전에 이 휴진 때보다 절반밖에 안 돼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스스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그 휴진 에 들어가는 이 시기가 잘못 선택되고 이미 때를 놓친 것 아닌가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은 좀 의사협회가 적절하지 못한 휴진 전략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지금 국회의원이 밥그릇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기 있는 의원이 박수현 의원밖에 없어서 그런데 저는 여야 상임위원장 자리 지금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 없어서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야가 합쳐서 지금 보건복지위원장만큼이라도 먼저 선행해서 다른 뭐 상임위원장 배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옛날에 철도 파업할 때 그것을 철도산업법을 국회 안에 특위를 가져왔거든요. 의료 대란도 지난번에 영수회담 했듯이 국회 자체가 국회의장 앞에서 실제로 보건복지위원장부터 먼저 보건복지위원회가 활동해서 이 문제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빨리 거들어서 마무리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환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야죠.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